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 돌아보기고요. 오늘은 정치 논평 꼭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한반도 주변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의 그 정치 외교적인 함의를 가진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보면은 늘상 있어 왔던 일들의 모음이긴 한데, 요번에는 그게 2, 3일간에 걸쳐서 아주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들이 를 관통하는 뭔가의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지금 우리 한반도에 조만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긴장을 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안들을 설명하는 어떤 시나리오 중에 한 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수많은 이제 다른 종류의 시나리오가 존재할 수 있고, 또 특히나 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의 한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제한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대통령을 예방했죠. 그게 있었고, 같은 날 왕이가 예방을 한 날 우리는 대통령이 또 SLBM 도산한 창함에서 성공적인 발사와 목표물 타격을 참관하고 서울에 와서 왕이를 만났습니다. 독특한 상황이죠. 그리고 북한은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고 그 이틀 앞서서는 순항미사일을 또 발사를 합니다. 1500km를 날아갔죠. 그리고 저 멀리 영국에서는 영국 여왕이 구구절이라고 북한의 건국일이죠. 거기에 축전을 보냅니다. 이렇듯 사뭇 상관없는 것 같은 일들이지만 이것을 관통하는 뭔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거의 핵심 사안은 이것이라고 봅니다. 도쿄에서 있었던 9월 14일 날 한미일 대북 대표회의입니다. 미국의 성김 대표가 제일 좌측, 가운데 일본 대표, 오른쪽에 우리 대표가 보이죠. 예. 예전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쪽 정상이 합의한 내용들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인데, 그게 상당히 구체적이고 진도가 아주 빠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논의에서 이번 논의에서 발표한 것이 이제 이게 한 두 번째, 세 번째 만나면 되는데 2달 정도마다 만나고 있어요. 내용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협력을 하겠다. 그리고 북한과의 신뢰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겁니다. 논의해서 사안이 나왔겠죠. 구체적 사안이. 그게 상당히 궁금한데 그 구체적 사안을 가지고 북한과 협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미일 사이에 공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와중에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탄도탄을 쏘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적극적으로 동맹국의 위협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의 실제적인 진전에 상관없이 우리는 북한이 어려우니까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라면서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와싱턴에서 있었죠. 거기에 사안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은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북한을 미국이 선제 공격하지 않고 정권의 전복을 시도치 않겠다. 그러면서 남북 간의 그 판문점 선언,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의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의 중요한 요인이다. 그게 라고 서로의 공동의 믿음을 확인했다. 자, 외교와 대화의 방점이 찍히는 것이죠. 그런 등이 부연해서 구체적으로는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 협상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그래서 그 진행 순서는 핵 폐기와 경제 제재를 동시에 양쪽이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그 다음 종전선을 맺고 수교로 간다. 지금도 대북 제재 완화, 즉 대북 관계 개선의 종착역은 여기가 되겠죠. 북한도 미국이 반색할 만한 그런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과 종전 협정을 만약 체결한다면 그 이후에도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 즉 한반도 내에서 미국의 영향권을 유지하는 것을 놔두겠다. 남북하게 교류하지만, 즉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동맹 라인에 가담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전에 있던 체제가 북핵 6자 회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북한, 한국이 들어있었죠.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현재 공식적으로 미국의 적대국으로 분류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이게 모습을 드러내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현재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와 오랫동안 이제 군사적 경제적 교류를 해오고 있는 나라고 또 남북한이 소통이 활발하게 되면은 본인들한테 많은 유리한 일이 생기는 게 확실한 국가이기 때문에 뭐 굳이 의견을 공식적으로 피력하지 않더라도 남북 간의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일본과 우리와 미국이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대신 중국은 이 논의에서 빠진 겁니다. 현재로서는. 저는 이것이 이번 왕이가 우리나라를 저는 방문한 이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첫 번째 측면은 좀 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지금 북미 간의 대화,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이 급속도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과 피부를 맞대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이 지금 과거에 논의를 한 것처럼 미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 한반도 전체가 중국으로는 달가운 일이 절대 아니죠.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지금 의견을 개진할 부분이 없다. 특히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조차 시작이 좀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놀란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북미 간의 지금 대화의 진전 속도가 상당히 빠를 수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자, 다른 하나는 중국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고립됐다. 심지어 가장 가까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심을 얻는데도 실패했다. 어떻게 인심을 잃었을까라는 부분을 보면은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아주 체계적인 중국 고립 전략을 펼칩니다. 그리고 지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세계 나라들이 중국을 지켜봤겠죠. 그 속에는 중국이 과연 패권국이 될 수 있을까? 세계 제1의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 점에서 중국은 실기를 했다고 봅니다. 세계 사람들의 인심을 잇는 데는 좀 실패한 것 같아요. 그 점을 미국이 잘 파고들었죠. 예. 그래서 미국이 혼자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제는 여러 나라가 연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은 과거에 많이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겠다. 많은 문제들을 미국의 어떤 비합리적인 이익을 정치하는 방향으로서 국제 문제를 처리하지 않겠다. 예. 이런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에서 북미 관계 개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북미 관계 개선, 북한은 이미 핵 보유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예.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이제 상당히 신장된 국력을 가지고 있고 국제적인 어떤 신망을 얻고 있는 나라로서 한반도권을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다. 더 이상 한반도를 한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북한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현실적인 인식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핵을 제거하고 거기다가 아까 북한의 제안처럼 남북한의 교류가 활성화되었을 때 미군이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국에 가까우니까 미국은 해양 세력이니까요. 중국이 일부분이 되는 게 아닌가, 본인들의 영향력에서 멀어지는 거 아닌가, 영역을 잃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킬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해야 된다. 특히 정권 초에 빨리 해야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일을 벌였던 정권이 끝나기 전에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양쪽의 바람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그와 관련해서 또한 중국이 겉으로는 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 정착에 대한 의지를 존중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우리가 요구했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중국이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채 부응하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걸 관련해서 중국이 상당히 급하게 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그러면서 단지 급한 마음만 전달하고 호소하려고 온 건 아니겠죠. 예. 우리의 대응을 봤을 때 중국의 이번 대응은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바로 이거죠. 예.
중국의 왕위가 우리를 방문한다는 것은 하루 이틀 전에 결정했던 상황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SLBM 발사 성공을 이 나라에 맞춰서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SLBM 발사도 오래전부터 기획은 됐겠지만은 뭐 해상 통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날 발표된 국방부의 어떤 보도자료를 보면은 SLBM뿐만이 아니라 초음속 순항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고위력 탄두, 군집 정찰 미승용 고체 로켓 이런 것을 묶음으로 다 했거든요. 유례가 없는 대규모 어떤 신무기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는 이 정도의 수준의 어떤 우리의 국방 전력을 한꺼번에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메시지가 향하는 곳이 저는 중국이라고 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날 왕위를 만났기 때문에. 왕위가 오는 날에 맞춰서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효과는 같습니다. 우리를 흔들려고 하지 마라. 남북 간의 소통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염원이다. 그리고 그 계기가 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이 같이 시작됐다.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의 1번이다. 그 과정을 손상시키지 마라.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보자면은 5년,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발표를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은 군사적으로 우리를 본인들 통제하에 두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과에 맞대고 있는 육군만 강화시키고 해군과 공군력은 본인들이 맡아서 해주겠다, 대신 보호해주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 관계도 엄청나게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SLBM이니 미사일 협정도 없어졌잖아요. 사거리. 그러니 핵 추진 잠수함에 원한다면은 언제든지 핵무기까지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갖추게 된 것입니다. 즉 중국에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한국이 미국의 연대에 들어왔다는 미국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남한은 남한의 최고 전력을 중국 사람한테 보여준 게 됐고 북한은 북한 나름의 신무기들과 그들의 타격 능력을 보여준 것이죠. 북한의 미사일이 800km를 날아갔고 우리도 탄도탄 실험을 할 때 800km라고 선을 껐습니다. 더 이상 날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800km만 날립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800km를 넘어서면은 베이징과 동경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수도를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꾹꾹 눌러서 800km까지만 날리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한편으로 재밌는 일은 영국 여왕이 북한의 건국일 날 김정은에게 축전을 보냅니다. 내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이 국경일을 축하하듯 저도 앞날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영국 여왕이 축전을 보내는 일은 종종 있는 일이고 북한에도 그 전에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공개한 것은 상당히 예외적인 일이라고 해요. 그럼 영국이 왜 여기에 보냈을까? 영국 여왕의 영향력은 비슷한 정치 시스템을 가진 정치 체계를 가진 일본과는 전혀 다릅니다.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영국 여왕은. 국정의 핵심 현안에 영향력이 있고 영국은 최근에 브렉시트를 통해서 유럽과의 끈이 떨어진 상태라 지금 미국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대중국 고립 전략에도 이제 선봉에 나서고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 항공모함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또 G7에 우리를 초대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우리 국력에 걸맞는 국제적 위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했죠. 여기 부엉에서 북한은 이번 구구절에는 군사 프레이드를 하지 않았어요. 유화적인 모습을 보인 거죠. 물론 동시에 또 미사일들을 쏘면서 강원 양면에 그 전략을 또 펼치고 있기도 합니다만은. 자, 그러면 영국 여왕의 이례적인 관심은 뭘까요? 이런 이유는 지난번 존슨 총리의 G7 회담과 이어진다고 봅니다. 전 세계 경제가 아주 어렵습니다. 새로운 탈출구가 필요하죠. 4차 산업혁명, 뭐 전기차, 친환경 산업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지역적인 투자 바람이 부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시장이 확대되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러시아도 한반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러시아도 확대가 되려면은 시베리아 쪽이 커져야 됩니다. 동북아가. 남북이 연결되어야지 커집니다. 새로운 시장이 클 수 있는 곳은 현재 북한입니다.
북한의 투자 바람이 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알려진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우리는 모르는 그런 매력적인 것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 경제적인 요인까지 전 세계적으로 남북한의 소통, 남북한의 통일, 한반도의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고 오히려 이제 마침 그러고 보니 북한은 핵 보유 국가고 그런 부분에서 해소될 수 있는 여지도 필요하다. 그 미국이 당사자다. 미국이 총대를 맨 것이죠. 그럼 그 위험에서도 해소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니까 자존심만 부리면 되는 일이거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러면 너희도 중국 대중국 연대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럼 한국은 알겠다. 그렇지만 당신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중국과 가까운 위치에 있고 우리는 중국과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밀접하다. 그 점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선에서 하겠다. 그건 당신들도 마찬가지지 않느냐. 그렇게 오케이가 된 것이고 북한도 그 점에 대해서 오케이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다 나서서 이 상황에 대해서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여주는 사례가 영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영국 여왕의 축하 메시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한 나라가 지금 두 나라가 된 것이죠. 중국과 어떻게 보면 그 다음은 아마 일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오늘은 최근 며칠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일들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관통하는 그 핵심은 북미 관계 개선에 있고 북미 관계 개선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짧은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도 있는 분위기이다. 그래서 주변국들이 흥분하고 있다. 자, 바이든은 정권 초기에 빨리 일을 진행시켜서 해결을 보고 싶어하고 우리는 현 정부 내에서 또한 이 일을 빨리 마치고 싶어한다. 그래서 양쪽의 바람이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단지 북미 관계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고립이 됨으로 해서 그것과 연계해서 또 세계 경제 침체라는 부분과 연계해서 많은 서방의 주요 국가들이 G7을 위시해서 그 국가들이 한반도의 소통을 북미 간의 화해를 요청하고 있다. 러시아도 들겠죠, 강하게 거기에. 그래서 아주 세판짜기에 들어가는 그런 시발점으로서의 어떤 중요성이 북미 관계 개선, 남북 소통 이런 걸로 모아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이고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 축적되어 온 것이 갑자기 실현이 될 때는 급속하게 빨라지는 경험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던 일이 계속 쌓여만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계기가 맞으면 스파크만 발생하면 탁 해결이 되는 수가 있죠. 지금 한반도 상황이 그런 것에 임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그리고 패권 경쟁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활력 이런 부분들이 다 끼워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